네, 월요일날 우리 시험 봤던 거 중에서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 1번부터 8번까지 문제 중에 어떤 거 틀렸어? 많이 뭐 틀렸어? 6번? 네. 6번하고 3번 또 5번, 8번 아연이는 1번, 6번, 7번, 8번. 1번, 6번, 7번, 8번 오케이. 자, 한번 보자. 1번부터 좀 볼게요. 47은 소수이다. 아연아 어때? 맞아요. 그죠? 47은 나누려고 해봐도 나눠주는 숫자가 없죠. 그죠? 없으면 맞는 말이고. 가장 작은 소수는 2다. 어때요?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소수는 2 맞죠? 1은 소수 아니니까. 그치? 소수는 약수가 몇 개인 거였죠, 하나? 2개인 거였지? 그래서 1은 안 돼. 2가 가장 작은 수수 받고. 합성수는 약수가 3개인 수이다. 이 말은 어디가 틀렸을까, 아연아? 약수가 3개 이상. 그렇지. 3개 이상인 수라고 했어야 돼. 1을 제외한 모든 홀수는 소수이다. 이거는 뭐 9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쵸? 9. 9는 홀수이긴 하지만 소수인가요? 9? 소수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9 같은 숫자를 생각해보면 4번 말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죠. 3, 4번이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5번도 같이 볼게. 540의 소인수가 아닌 것은, 자, 완이 한번 해볼까? 540 소인수분 해볼게. 얼마로 나눌까? 2로 나눌게요. 270, 그 다음에 얼마?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할 때는 소수로만 나눠야 되니까 9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됐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540을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뭐라고 써야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자, 그러니까 소인수가 아닌 것은 누구다? 그치. 4번, 5번이 되겠죠. 자, 6번 중요하다. 6번. 자, 6번은 24에다가 a를 곱해가지고 b의 제곱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아연아, 이렇게 어떤 숫자를 제곱한 숫자를 우리는 무슨 수라고 부른다? 제곱수라고 부른다. 그럼 와나, 이 제곱수라는 애들은 전부 다 어떤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 있지? 그렇지. 지수가 모두 짝수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24를 소인수분해보면 24가 지금 2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a를 곱해가지고 이게 제곱수가 되게 지금 만들고 싶어. 자, 그럼 아연이가 생각했을 때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누굴까? 2의 지수가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지. 3의 지수는 어때요? 홀수지. 그러면 2의 지수도 짝수로 만들어줘야 되고 3의 지수도 짝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a는 몇일까? 6이겠지, 그치? 맞죠? 2도 필요하고 3도 필요하니까 a는 2 곱하기 3 해가지고 6일 거야. 그러면 아연아, 여기다가 이것까지 곱했다라면 그 결과, 얘랑 얘를 곱한 결과는 2의 몇 제곱?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지금 와나 누구 제곱이랑 똑같대요? b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b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그래. 이렇게 써보려고 그래. 이렇게 있는 애를 2가 4개 있고 3이 2개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괄호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면 절반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2 몇 개? 2 2개랑 3 몇 개? 3 1개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렇게 쓰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곱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에다가 얘를 또 한 번 곱하면 얘랑 같아지는 거지. 그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자, 결국 이 B라는 친구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친구하고 같은 거죠. 요렇게가 지금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하나 B는 몇이라 그래야 돼? 그렇지, 12라고 해야 돼. 12.
A는 아까 몇이었지? 6이었지. 답은 얼마? 요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내려가 볼게요. 7번도 보겠습니다. 7번. 다음 표를 이용하여 108의 약수를 구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08의 약수를 구한다. 지금 108을 소인수분해가지고 표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108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것만 표만 봐도 알겠죠. 108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되겠네. 그치? 그리고 이거 2의 세제곱과 3의 세제곱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을 때 이 첫 번째 칸은 무조건 몇이죠? 무조건 1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많이 기억나? 1 쓰고 그 다음에 2 쓰고 얘가 2의 제곱에서 끝났으니까 2의 제곱까지 써주는 거고, 그죠? 이쪽은 1 쓰고 3 쓰고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거고,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안에 표에다가 곱하는 거잖아요. 1 곱해가지고 1, 3 1 곱해가지고 3 이렇게 표를 쭉 채워나가면 그때 이 표 안에 있는 이 표 안에 있는 요만큼의 숫자들이 이제 108의 약수들이 다 되는 거였어. 그쵸? 그럼 와나 요 마지막 칸에 들어가는 숫자는 뭘까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약수를 구하면 이 마지막 칸에 들어오는 숫자는 누굴까? 우리가 지금 얼마의 약수를 구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표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의 약수들을 다 찾는 중이지? 108의 약수를 찾는 중이지? 그럼 여기 얼마일까? 108이야, 108. 그치? 108을 소인수분해한 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었잖아. 3의 세제곱이었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바로 3의 세제곱이랑 2의 제곱 곱하는 거죠? 네, 그래서 108 맞아요, 여기는. 그쵸? 이렇게. 그래서 가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1이다. 맞고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은 요거의 약수이다. 다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지? 그치? 그럼 2번 어떤 거야, 만아? 맞는 말이고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약수는 모두 108의 약수이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약수를 찾으면은 이것도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1, 2, 2의 제곱, 그 다음에 1, 3 이렇게 써놓고 찾을 거 아니에요.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이랑 어때? 얘네들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므로 이 녀석의 약수는 모두 108의 약수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알맞은 수 여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이게 곧 108이잖아, 그치? 그럼 4번도 어때요? 맞는 말이야. 5번 108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지? 12개. 지금 5번이 틀렸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그냥 눈으로만 쓱 보면 보일 거야. 2를 몇 번 제곱했을 때 32가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잖아. 맞지, 않아? 자, 해봐. 2를 2번 곱하면 어떻게 되지? 2를 3번 곱하면 어떻게 되지? 2를 4번 곱하면? 2를 5번 곱하면? 나왔네. 그러니까 A는 얼마야? A는 5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옆에 것도 1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니까 3을 몇 번 곱하면 27이 됩니까가 질문이에요. 몇 번 곱해야 될까? 3번. 그럼 B는 3. 답은 얼마? 8. 그렇지. 요렇게. 자, 내려가서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우리 전에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이런 문제에서 약수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그냥 집어 넣으라고 했어요. 그죠? A 자리에 3을 집어 넣어버려. 아연아, 3이 여기 들어가면 얘를 소인수분해한 결과가 뭐가 되죠? (25라는) 게 이미 소인수분해한 뭐지? 5에 거기다가 3이 하나 곱해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3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겠어? 그럼 아연이가 봤을 때 이 숫자는 약수가 몇 개일까? 6개지, 6개. 와나 여기서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었더라?
그치, 지수. 요 위에 있는 조그마한 지수들에다가 1씩 더해서 맞아. 잘 알고 있네. 자, 그래서 1번은 6개가 맞아요. 자, 그럼 2번. 5가 여기 들어가면은 얘기가 좀 다르죠. 5의 제곱이 있었는데 5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거니까 뭐가 돼? 5의 세제곱이 되죠.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은 아연아 약수가 몇 개라 그래야 돼? 얘는 곱할 게 없죠. 그냥 그 3이라는 지수에다가 어떻게만 해주면 돼? 1만 더해주면 되지. 그럼 몇 개야? 4개인 거야, 4개. 그치? 4개. 자, 8이 들어갔어. 8. 8이라는 숫자 자체가 2의 세제곱이잖아요. 2의 세제곱. 그럼 2의 세제곱에다가 5의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고, 와나 이때는 그럼 약수의 수가 몇 개일까? 그렇지. 12개가 되겠고. 이렇게 A 자리에 이 숫자를 넣어놓고 생각해보라 그랬죠. 자, 9가 들어가면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될 겁니다. 아연아, 이거는 약수 몇 개? 몇 개? 왜 6개지? (2에다가 1 더하고 2에다가 1 더해서 곱하는 거잖아. 그럼 몇 개지? 봐봐, 여기 봐봐. 자, 요 2에다가 1 더하면 얼마야? 3. 여기다 1 더하면 얼마야? 5의 제곱. 그지? 여기다 1 더해도 3이고 여기다 1 더해도 3이잖아. 그럼 우리는 3이랑 3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수 몇 개? 9개. 그치? 9개. 자, 5번 같은 경우는 11이라는 숫자는 이 자체로 그냥 소수거든. 그치? 소수. 그러니까 5의 제곱에다가 11을 곱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예요. 아연아, 그럼 얘는 약수 몇 개? 여기 봐봐. 11에는 지금 거듭 제곱이 없잖아. 없으면 몇 제곱이라고 생각해야 돼? 1제곱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자, 지수가 2하고 1이 있죠. 약수 몇 개일까? 봐봐. 몇 개? 6개. 그치? 2에다가 1 더하고 1에다가 1 더해서 곱하는 거 6개가 되는 거야. 그럼 답은 몇 번이야, 아연아? 2랑 3. 응? 약수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걸 고르는 거잖아. 화면에 글씨 잘 안 보이니? 아니 1번이랑 5번. 1번이랑 5번. 그치? 1번이랑 5번. 이렇게. 자, 첫 번째 페이지의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봤고,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26쪽에서 우리 완이는 뭘 틀렸나요? 10번, 11번, 15번. 아연이는 10번이랑 15번. 10번, 15번. 오, 그래, 여기도 잘했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두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요거일 때, A, B의 최대 공약수가 요거일 때 다음 중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수는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쓰잖아. 줄 맞춰가지고 쓰잖아요.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그 다음에 B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공약수 G라고 쓸게요. G는 여기에 네모가 하나 이렇게 있고, 자, G가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봐봐. 여기 이 네모칸에 앞서서 나왔던 숫자들 말고 아예 안 나왔던 숫자들 있잖아. 2라든가 뭐 7이라든가 이런 숫자들. 그런 숫자들은 여기 얼마든지 들어가도 되죠. 여기에 만약에 2가 들어갔다고 해서 최대 공약수에 2가 들어가나? 못 들어가죠. 위의 숫자는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치? 2 같은 숫자가 여기 들어가도 최대 공약수는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2는 네모칸 안에 들어가도 괜찮아. 그치? 맞지? 괜찮아. 7도 마찬가지죠. 여기 만약에 7이 들어갔어. 여기 7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최대 공약수는 변화가 생기지 않죠. 그러면 이 7도 괜찮아. 근데 3이 들어갔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만약에 여기에 3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3이 들어가면 이렇게 쓸까 안 쓸까? 이렇게 안 쓰지. 3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지? 이러면은 3을 이렇게 분리해서 쓰지 않고 여기다 합쳐가지고 요걸 3의 몇 제곱으로 바꾸겠니? 요거를, 그치, 이게 사라져버리고
여기가 3의 세제곱이 돼버릴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3의 세제곱이 돼버리면 최대 공약수가 바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5 같은 숫자는 여기를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요게 5의 5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바뀌어도 어차피 얘가 더 적게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에는 변화가 없고요. 8이라는 숫자도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 5랑은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도 괜찮은데 네모 안에 3이 들어가면 그때는 최대 공약수가 변합니다. 아연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하나씩 넣어보면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 공약수가 여기서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1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18과 서로 소인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18을 그러면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놓을게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소인수 분해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아연아 18이랑 서로 소가 되려면 예를 들면 12 같은 숫자는 서로 소일 거 아닐까? 아니죠. 왜 아니죠? 10이랑 18이 딱 같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생기잖아. 그치? 기억나와나? 딱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나눠야지 했을 때 나누려는 숫자가 없어야지 그게 뭐야? 서로 소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8하고 서로 소가 되려면은 2나 3의 배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뭐 11, 12, 13 해가지고 30까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들 중에서 30보다 작으니까 29까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숫자들 중에서 2 또는 3의 배수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지우면 돼요. 그쵸? 많이 이해되니? 그쵸? 3의 배수를 지운다. 그러니까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숫자들만 답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것만 고를 겁니다. 11 어때요? 11 서로소 되죠? 그쵸? 11 돼요. 자, 12 짝수는 무조건 안 되지. 짝수는 무조건 안 돼. 12 패스. 13 어때요? 되죠. 14 패스. 15 어때요? 3의 배수기 때문에 안 되지. 15 패스. 자, 16도 패스. 17 어때요? 17 서로소지. 17 서로소. 자, 18 패스. 19 서로소. 그 다음에 20 패스. 21 어때요? 3의 배수니까 안 되지. 21 패스. 22도 짝수니까 패스. 23 되지. 와나 25는? 왜? 우리 지금 소수 찾는 거 아닙니다. 소수 찾는 거 아니고 2 또는 3의 배수가 아닌 걸 찾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25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니까 됩니다. 그죠? 자, 26 패스. 27은 어때요? 몇의 배수지? 3의 배수지. 27 패스. 28도 패스. 29 어때? 되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총 7개를 쓰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은 최소 공배수가 60인 세 자연수의 비가 2대 3대 4일 때. 야, 이거 좀 어려워. 이거 어려워.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세 자연수의 비가 2대 3대 4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세 자연수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세 자연수를 첫 번째 자연수를 2 곱하기 어떤 수. 이 네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자연수를 2 곱하기 네모라고 쓰고, 그럼 두 번째 자연수는 3 곱하기 네모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자연수는 4 곱하기 네모. 이렇게 세 개의 자연수가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은 얘네 셋은 무조건 2대 3대 4를 만족하거든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뭐 예를 들면 20, 30, 40 이렇게 되면은 얘네 셋이 2대 3대 4죠. 그치? 근데 얘네 셋은 2 곱하기 10, 3 곱하기 10, 4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잡고 출발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얘네 셋을 이렇게 놓고 2 곱하기 네모와 3 곱하기 네모와 4 곱하기 네모를 놓고 이거의 최소 공배수를 찾는 과정을 해보는 거야. 최소 공배수 어떻게 이렇게 찾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럼 많아. 이 세 숫자를 일단 얼마로 나눌 수 있지? 2보다 더 좋은 거. 너 아까 전에 20, 30, 40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얼마로 나눌 거야? 10으로 나누잖아. 그럼 여기서 뭘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모로 나누는 거지. 맞지? 이 네모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숫자로 일단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2, 3, 4가 되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뭘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지. 최소 공배수니까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쭉 곱하면 이제 최소 공배수잖아. 쭉 곱하면 2, 3, 2 하면 12에다가 네모 곱한 거죠. 맞니?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2 곱하기 네모가 되는데 문제에서 최소 공배수가 60이라고 말해줬거든. 됐지. 네모가 얼마야? 5가 되는 거야. 네모는 5. 그래서 네모가 5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연수는 10이었고 얘는 15, 얘는 20이구나.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되겠구나. 답 얼마 지원아?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여기가 좀 틀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페이지에서 완이 뭐 틀렸나? 17, 19, 22, 23? 아연이는요? 20 빼고다. 20 빼고다? 20 빼고다. 그러면은 18, 21. 네, 이렇게. 자, 한번 해봅시다. 17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다 지금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관련된 문제죠. 그리고 그것들의 활용 문제들인 거예요. 활용 문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7번은 햄버거 할인 쿠폰. 뭐 어쨌든 쿠폰이 45장이 있는 거고, 또 음료수 쿠폰이 36장이 있는데, 이거를 손님들한테 똑같이 나눠준대요. 그지? 그러니까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 손님이 5명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봐. 손님이 5명이 왔어. 그러면 햄버거 쿠폰 주는 건 어때요? 나눠주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 없죠? 9장씩 주면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손님이 5명이 왔으면 음료수 쿠폰을 나눠주기가 똑같이 나눠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쿠폰을 손님한테 똑같이 남김없이 주려면은 손님의 숫자가 이 45에 뭐여야 되고, 손님이 막 90명, 막 105명 막 이렇게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45에 뭐여야 되고, 약수여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또 36에 뭐여야 돼? 약수여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그러면 이 손님의 수가, 손님이 45와 36에 공약수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손님이 와야지 우리가 쿠폰을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구나. 그지?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손님한테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이 손님의 수가 최대한 많았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무슨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손님의 숫자로 일단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와 36의 최대 공약수를 찾겠습니다. 자, 완아 얼마로 나눌까? 9로 나눌게요. 9로 나누면 5가 되고 여기 4가 되겠죠. 그럼 더 나눌 거? 없죠. 그럼 손님 몇 명이라는 거야 지금? 손님이 9명인 거야. 그러면 손님이 9명이면 이 손님 한 명당 자, 햄버거 쿠폰은 몇 장? 햄버거 쿠폰 5장 줬겠죠. 그리고 또 손님 한 명당 음료수 쿠폰은 몇 장? 4장을 준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만 물어봤어? 문제에서는 햄버거 쿠폰을 몇 개 가져갔니? 이게 질문이잖아. 다 뭐라고 써야 돼? 5장이라고 쓰는 거야. 5장.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점점 이렇게 문제를 읽고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질 텐데 잘 읽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단원이든. 자, 18번으로 갈게요.
자, 18번도요. 일단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최대 공약수일지 최소 공배수일지를 판단해야지. 지금은 커다란 직육면체의 통이 있고요. 거기다가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이렇게 착착착 채워 넣는 거야. 그럼 아연아, 이 블록에 이 한 변의 길이 있잖아요. 한 변의 길이. 이 한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 이 한 변의 길이가 뭐 5라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이 블록을 여기다 딱 맞게 채울 수 있겠니 없겠니? 없지. 왜 없지? 24. 24에 뭐가 아니라서? 약수가 아니라서. 그러면 만약에 이 한 변의 길이가 12야. 그러면 꽉 맞게 채울 수 있을까? 완전히? 네. 자, 가로 방향으로는 이렇게 하나, 두 개 집어넣으면 딱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세로 방향으로는 어때? 지금 이 통의 깊이가 지금 여기가 16cm지. 그럼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블록이 한 변의 길이가 12짜리, 12짜리 블록인 거잖아. 이 블록을 가지고 16이라는 이 깊이를 딱 채울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내가 12짜리 나무 블록을 가지고 딱 맞게 채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왜 없는 거지? 12는 뭐가 아니라서? 16의 약수가 아니라서. 그치?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꽉 맞게 채우기 위해서는 이 나무 블록의 한 변의 길이는 24와 16과 48에 아연아 뭐여야 돼? 최대 공약수. 그치? 공약수여야 돼 일단. 공약수여야 되고 블록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그럼 이 블록의 요 한 변의 길이가 과연 얼마여야 될까?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차근차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24와 1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나눠볼게요. 얼마로 나눌까요? 나? 8. 그럼 3되고 2되고 6되죠. 더 가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우리 뭐 찾고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찾고 있으니까 여기서 스탑입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8이 되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8. 자, 그럼 여기 지금 요 블록의 한 변의 길이가 8이면은 완이가 봤을 때 자, 이 블록을 이 가로 방향으로 몇 개를 놓을 수 있죠? 3개를 놓을 수 있죠. 이렇게 3개를 놓을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세로 방향. 자, 세로 방향으로 몇 개를 놓을 수 있죠? 2개를 놓을 수 있지. 그치? 세로 방향으로는 2개를 놓을 수 있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2개. 그다음에 높이 방향으로는 몇 개를 쌓을 수 있어? 6개를 쌓을 수 있어. 자, 6개를 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렇게 6개를 쌓을 수가 있다. 아연이 이해됐니? 그러면은 이 통을 가득 채웠다면 아연아 총 몇 개의 블록을 썼을까? 이거를 구하려면 가로 방향으로 지금 3개가 들어가 있고 일로 2개가 들어가 있고 일로 6개 들어가 있잖아. 이 3, 2, 6을 다 뭐 해야 될까요? 다 곱해야 전체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을 다 곱한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고 다 곱하면 얼마예요? 36이 됩니다. 36개. 그치? 자,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은 우리가 프린트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이 세 분수에다가 어느 것에 곱하여도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자, 3분의 1한테 어떤 자연수를 하나 곱한 거예요. 분수가 아니라 자연수를 곱한 거. 12분의 1한테도 어떤 자연수를 하나 곱했고 18분의 1한테도 어떤 자연수를 하나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 곱한 결과도 자연수가 나왔다 그랬죠? 와나 자연수라는 거는 분수면 돼 안 돼? 분수면 안 돼. 분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분모에 있던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됐어야 돼? 없어졌어야 돼. 그러면 여기 들어갈 그 숫자가 3을 약분을 시켜내고 얘를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숫자는 어떤 숫자여야 돼? 누구의 배수? 3의 배수여야지. 3의 배수여야지 저기 분모에 있는 3을 없어지게 만들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두 번째 식에서도 자 12가 여기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12를 없앨 수 있는 숫자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는 또 누구의 배수? 12의 배수. 같은 방식으로 18도 마찬가지죠. 여기 들어갈 숫자가 18도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18의 배수여야 됩니다. 자, 아연아, 그럼 같이 생각하면 결국 저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3과 12와 18의 뭐다? 공배수다. 근데 그 공배수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두 자리인 공배수를 찾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소 공배수를 답이라고 확신하면 안 돼요. 그죠? 일단 최소 공배수가 답일지 아닐지 몰라. 근데 공배수들을 찾기 위해서도 어차피 우리는 최소 공배수는 필요하죠. 많이 기억해봐. 공배수는 뭐였더라? 최소 공배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러니까 일단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자 3, 12, 18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나눌게요. 3으로 나눠지네. 1, 4, 6이고 최소 공배수 찾는 거니까 한 번 더. 얼마로? 2로 나누면 1, 2, 3이죠. 그쵸? 자 그럼 쭉 곱하면 최소 공배수 얼마야? 얼마? 36. 그치? 근데 최소 공배수를 구하니까 이 최소 공배수 자체가 벌써 몇 자리 자연수예요? 두 자리 자연수잖아. 그러면 얘가 그대로 개수 구하는 거구나. 자, 최소 공배수가 36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36의 배수들을 쭉 써나가면 되는 거죠. 아까 완이가 공배수는 뭐라 그랬지?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완아 36의 배수들을 쭉 쓰면 되는 거지. 자, 36도 36의 배수고 그 다음 배수 뭐죠? 72. 그 다음 배수 뭐죠? 자, 108부터는 세 자리로 넘어갔지? 네, 그래서 요거는 탈락이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 72와 36이 만족을 하겠다. 그래서 몇 개? 두 개. 두 개가 답입니다. 두 개. 자, 그 다음에 20번, 21번으로 갈게요. 21번. 자, 21번은 전체 인원이 30명보다 많고 50명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범위를 준 거예요. 범위를 줬고요. 처음에는 6명씩, 다음에는 9명씩, 나중에는 12명씩 짝을 지었는데 항상 5명이 남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모임에 5명이 남는 걸 처음부터 찾으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냐면 항상 남은 사람 없이 딱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기억나니? 나머지가 몇이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 그럼 나머지가 몇인 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냐면 6명씩 짝지어도 9명씩 짝지어도 12명씩 짝지어도 항상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나누어 떨어진다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얼마 더해주면 돼? 5 더해주면 돼.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는 6과 9와 12에 아연아 뭘 찾아야 될까? 예를 들면 얘 최대 공약수는 3이거든요. 그럼 이 3이라는 숫자가 지금 이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린 지금 뭘 찾는 중이냐면 사람 수를 찾는 중이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자 여기 6명 한 조, 여기 6명 한 조, 여기 6명 한 조 이렇게 6명씩 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남는 사람 없이 조가 딱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의 숫자는 6의 뭐예요? 배수잖아, 배수.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숫자는 뭐야? 얘네 셋의 공배수죠. 공배수 찾으려면 일단 최소 공배수 찾아야 되겠고, 그지? 자, 그래서 우린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겁니다. 자, 3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2, 3, 4. 최소 공배수 찾는 거니까 또 나눠요. 2로 한 번 더 나누면 1, 3, 2겠지, 그치? 자, 와나 몇이야, 최소 공배수? 36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임에 사람이 36명 있었으면 아연아 만약에 36명 있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짝졌을 때? 응? 그죠? 6명씩 짝지어도 딱 떨어지고
9명, 12명 다 딱 떨어지게 조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항상 5명이 남는데요. 그쵸? 그 말은 이 36보다 우리가 찾는 숫자는 5만큼 어땠다? 더 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사람은 몇 명이구나? 41명이구나. 그치? 41명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읽고 계속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야. 문제 읽고 생각해서 아, 이런 상황이면 최대 공약수가 필요해. 이런 상황이면 최소 공배수가 필요해.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자기가 계속 연습해보지 않으면 늘지 않는다. 자, 22번 볼게요. 아, 이거 어려워요.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배워야지 좀 풀기가 쉬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두 자연수를 A, 대문자 A와 대문자 B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가 있을 거 아니야. 최대 공약수. 자, 예를 들면 이런 두 수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뭐 36하고 54가 있다. 자, 36하고 54를 이렇게 대문자 A랑 대문자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은 이게 18로 나누면 2랑 3이거든요. 그럼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18이지. 그럼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G라고 해볼게요. 그럼 18이 지금 G인 거예요. 얘가 G인 거고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러면 이 A라는 자연수는 반드시 G에다가 어떤 것을 곱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더 봐봐. 36이라는 숫자는 18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만들어져? 2를 곱하면 만들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G에다가 어떤 숫자를 하나 곱하면 만들어지는데 그 숫자를 우리가 A라고 해볼게요. 소문자 A. 얘가 소문자 A인 거야.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B라는 숫자도 이 54라는 숫자도 18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뭐 하나 곱하면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도 G에다가 뭔가 하나 곱하면 만들어지는데 그 녀석은 B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얘가 B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소문자 A하고 소문자 B. 그러니까 여기서 2랑 3 같은 숫자잖아. 요 두 숫자는요. 더 이상 나눠지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만약에 더 나눠진 게 있다면 이건 최대 공약수 잘못 찾은 거죠. 더 이상 나눠지는 숫자가 없어야 돼. 그래서 얘네 A와 B는 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눠지는 게 더 없어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들한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최소 공배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할까? 최소 공배수.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눠 놓은 상황에서 최소 공배수 찾으려면은 이거를 다 어떻게 하죠? 쭉 곱하지. 그럼 와나 여기서의 최소 공배수는 뭐 곱하기 뭐라고 할 수 있어? 맞아. 최소 공배수 L은 G 곱하기 A 곱하기 B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니? 그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문자 A랑 대문자 B를 곱하면 그 곱한 결과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하고 같다. 봐봐. 요거 A하고 B가 뭐였냐면 요거하고 요거였죠. 그죠? 그럼 G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B잖아.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면 G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G는 그냥 G라고 생각하면 되고, L이 아까 뭐였죠? L이 G 곱하기 A 곱하기 B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G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쓰면 봐봐. 결국 여기 곱해진 거랑 여기 곱해진 거랑 어때요? G 두 개랑 A, B 있고 G 두 개랑 A, B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22번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두 자연수의 곱이 63이라 그랬지. 이 63이 여기서의 이 A, B를 말하는 거예요. A, B. 그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지금 3인 거잖아. 얘가 그러면 여기서의 뭐예요? 최대 공약수니까 얘가 G인 거야. 얘가 G. 얘가 G인 거고
이 63이라는 게 어떤 두 자연수의 곱이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가 63인 거예요. 그럼 아연아, 이거 곱하기 이거 A 곱하기 B는 G 곱하기 L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63은 3에다가 최소 공배수 곱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지? 요 지금 A 곱하기 B 얘가 지금 63인 거고 G가 3인 거고 그리고 L이 얼마일까?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와나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거 얼마야? 21이야 21. 최소 공배수가 21이에요. 그죠? 최소 공배수가 21이고 그러면 그 최소 공배수 21이라는 이 L은 자 얘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얘가 지금 최소 공배수인데 최소 공배수는 G 곱하기 A 곱하기 B였잖아. 근데 지금 G가 얼마죠? G가 3인 상황이지. 맞니? 그러면은 G 곱하기 A 곱하기 B에서 G가 3이니까 3에다가 뭘 곱해야지 21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지? 자, 3에다가 뭘 곱해야지 21이 되니? 7. 벌써 21 됐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1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A하고 B가 하나는 7이고 하나는 1인 거예요. 그럼 아연아, 만약에 7을 여기 소문자 A라고 생각하고 1을 B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뭐야? 얼마 곱하기 얼마를 말하죠? G가 뭐지? G가 3이죠. G가 3이고 A는 뭐죠? A는 7이죠. 그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B가 G 곱하기 1 GAB 그쵸? 네, 그래서 A는 3 곱하기 7 해가지고 A는 2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B는 G 곱하기 B인데 G가 얼마죠 하나? 3이고 이게 방금 얼마라고 생각했죠? 1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은 대문자 B는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두 자연수의 차는 얼마다? 18이다인데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22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배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고 어려운 문제니까 이건 틀리는 게 당연한 문제였다. 다음은 18. 자, 마지막 문제 23번 풀고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세 자연수 36, n 90의 최대 공약수가 18이고 최소 공배수가 540일 때 n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여라. 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36을 소인수분해 할게요. 36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n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르겠고 90을 소인수분해하면은 9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 공약수 G 최대 공약수를 구해봤더니 최대 공약수가 18이 나왔어요. 그럼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540이 나왔어. 540. 540이면은 2가 2개에다가 3이 3개에다가 5가 하나. 자, 이렇게 됐거든요. 요걸 보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추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줄을 쭉 보시면은 최대 공약수가 이 하나죠. 근데 여기 지금 이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이 두 개인데 여기 이 두 개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어떨 수 있을까요? 2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개? 2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꼭 2개 들어가야 되나? 하나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여기는 2의 1제곱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제곱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대신 1제곱, 2제곱 말고 다른 건 안 돼. 그지? 3제곱이 들어간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은 1아니면 2다. 자, 3을 보시면 여기 3의 제곱, 여기도 3의 제곱이지. 근데 여기 지금 3의 세제곱이 나왔죠? 이게 무조건 누가 갖고 있어야 돼? n이 갖고 있었어야 돼. n이 안 갖고 있었으면 3의 세제곱이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3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3의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건 확실해. 자, 그 다음에 와나 이 자리에
5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신 막 5의 제곱이나 5의 세제곱이나 이런 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5의 1제곱이 들어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쓸게요. 5가 0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나 아니면 5가 한 번만 들어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만 가능한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 n의 값으로 가능한 건 뭐냐면 자, 2가 하나, 3이 3개, 5가 없는 거 또는 2가 2개, 3이 3개, 5가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2가 하나, 3이 3개, 5가 하나 있는 거. 그리고 2가 2개, 3이 3개, 그리고 5가 하나 있는 거. 자, 몇 가지예요? 네 가지지. 왜 그러냐면 2에도 하나나 2개,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고 5한테도 없거나 하나,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4가지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요 계산해 볼게요. 다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요 숫자가 지금 얼마니 계산하면 54가 되겠고 얘는 거기다 2 곱한 거니까 108이 되겠고 얘는 54에다가 5 곱한 거니까 270이 되겠고 얘는 거기다 2 곱한 거니까 54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4개가 이 문제의 답입니다. 얘도 좀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4개가 답이다.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겠고 뭐 여러분들이 요 정도 문제를 잘 풀면은 나중에 중학교 가가지고 학교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 정도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 갈까요? 시험지는 이제 거둘게. 자, 책의 42쪽을 좀 볼게요. 자, 우리 저번에 여기 책의 진도 나갈 때 했던 것들 살짝 좀 기억을 해보면 와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뭐였다? 유리수였다. 유리수. 그 중에 나 깨끗한 수 정수였지. 정수를 3개만 얘기해 본다면 양의 정수라는 말과 자연수라는 말은 어땠죠? 완전히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정수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불렀었고 그 유리수가 이제 깔끔한 애들은 정수, 깔끔하지 않은 애들은 그냥 정직하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구분했었고요. 다시 와나 정수가 3개로 구분됐었어. 3개. 뭐였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아니. 양의 정수도 안 들어가고 음의 정수도 안 들어가는 숫자는 유일하게 그거 여기잖아.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숫자는 딱 얘밖에 없어. 누구? 0, 0, 0, 0, 0. 기억나니 와나? 자, 그리고 양의 정수라는 말하고 100% 똑같은 뜻을 갖는 양의 정수하고 똑같은 뜻을 갖는 말이 뭐 있다? 자연수, 그치? 그러니까 양의 정수하고 자연수를 따로 구분하면 안 돼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양의 정수랑 자연수는 같은 말이야. 자, 그럼 아연이가 얘기해봐. 양의 정수에 들어가는 숫자 3개만 얘기해봐. 응? 아무 숫자나. 여기 들어가는 숫자 아무거나 3개. 자, 완이 음의 정수에 들어가는 숫자 3개. 자, 아연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는 숫자 3개. 아무거나. 엄청나게 많아. 0.2 또 0.5 또
그래 0.7. 자 완이도 3개. 아씨 너무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엄청 많은데 다 비슷비슷한 것만 얘기해. 소수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분수들도 있잖아 분수. 5분의 1? 또 3분의 1? 그래. 그래. 약간 뭐 창의적으로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도 붙일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가 붙든 뭐 안 붙든 이런 분수나 소수 형태로 표현된 이런 애들이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였고요. 여기서 이제 가끔 가다 여러분들이 낚기 위해서 이런 거 들어갔었지. 막 2분의 12. 자, 이런 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나? 이건 뭐랑 똑같은 거죠? 이거 자체가 얼마야? 6이죠. 6.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얘는 여기 자연수로 들어가야 돼. 이런 애들이지. 요런 거 조심하라 그랬고요. 자, 마지막으로 양수와 음수. 양수는 뭐야, 연아? 양수하고 양의 정수하고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양의 정수, 음, 자연수 같은 애들 들고 어, 양수는 어. 소수나 분수. 그렇지. 양수라고 하는 거는 부호가 양이기만 하면 다 합격이지. 뭐 플러스 0.1, 뭐 플러스 3분의 1 이런 거 다 양수에는 들어가지.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지? 근데 양의 정수에는 플러스 0.1 이런 거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양이긴 하지만 정수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수라고 하는 말은 양의 유리수의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수 중에 양의 부호를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양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지? 많이 오케이? 그럼 음수는 또 뭐랑 같은 말일까? 그치, 음의 유리수. 우리가 아는 모든 숫자가 유리수인데 그 중에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건 전부 음의 유리수,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원아, 네가 아는 모든 숫자 중에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숫자가 딱 하나 존재해. 그게 누구다? 0이 존재하죠. 그죠? 0. 그래서 0만이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숫자고 0이 경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양수와 음수를 가르는 경계선.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42쪽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절대값인데 절대값.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양쪽에다가 짝대기를 쫙 그어주면 이걸 절대값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으면 절대값 플러스 2 이렇게 읽고요. 이렇게 써 있으면 절대값 3 이렇게 읽고요. 이거는 절대값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근데 이 절대값이 무슨 뜻이냐면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절대값입니다. 자, 수직선 이렇게 있을 때 이 가운데 이제 0이 있잖아. 그치? 0이 원점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3을 찍었어. 3. 와나 이 3이라는 점은 0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에다가 자 3의 절대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거리가 3이니까 그냥 3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쵸? 맞지? 근데 이쪽에 자 이쪽 편에는 마이너스 3이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도 0에서부터의 거리를 재보면 거리는 얼마야? 3이지. 이해되니 와나? 세 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한테다가 절대값 씌우고 이게 얼마야? 물어보면 얼마나 그래야 돼?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 그 숫자에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좀 전에 와니가 마이너스 3이랑 0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 그랬죠? 3이라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얼마야? 3이야 3. 느낌 왔니? 그러면은 2의 절대값은 얼마겠어? 2겠지.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얼마일까? 5겠지. 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양수로 쓰면 돼. 이해되니?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양수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그 음수에서 마이너스 떼버리고 양수로 그냥 바꿔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값이에요. 많이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6분의 7의 절대값은 뭐야? 어? 대분수 안 써요. 중학교부터는 대분수 안 써. 그냥 6분의 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절대값의 개념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실제 우리가 써먹을 때는 그냥 무조건 양수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지?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어떤 수의 절대값은 거기서 그냥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떼버리래요. 근데 부호가 떨어지면 그 수는 무슨 수인 거야, 사실? 양수인 거지. 아무 부호도 안 붙어 있으면 양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양수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a인 숫자는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의 두 개다. 이 말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절대값이 5인 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질문은 5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어떤 숫자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 결과가 5가 나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뭐겠니? 다시 말하면 수직선에서 0에서부터 거리를 쟀을 때 거리가 5만큼 떨어진 숫자가 얼마니? 근데 거리라는 건 항상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와나 이쪽으로 5만큼을 가면 어디에 도착해요? 5에 도착하겠지. 이쪽으로 5만큼을 가면 어디 도착해요? 마이너스 5에 도착하겠지. 그래서 절대값이 5인 수가 얼마야? 라고 질문하면 너는 몇 개를 대답해야 돼? 10개요? 2개를 대답해야 돼. 누구하고 누구?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5하고 이렇게 2개를 대답해야 되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아연아, 그럼 절대값이 3인 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 그러면은 와나 절대값이 10인 수는 누구야? 그치, 마이너스 10하고 플러스 10. 그럼 와나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은 얼마야? 그렇지. 그러면 절대값에 대해서는 다 배운 겁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쪽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43쪽에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절대값이 얼마인 수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자 3번에 1번 절대값이 4인 수. 그럼 아연아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치,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2개를 늘 대답하면 되는데 2번에 절대값이 0인 수를 물어봤죠. 절대값이 0인 수라는 거는 0에서부터의 거리가 0인 거잖아. 이것도 2개일까? 이때는 뭐만 대답하면 될까요? 0만 대답하면 돼요. 그쵸? 거리가 0이니까 이쪽으로 0, 이쪽으로 0 이런 개념이 없잖아.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그 자리, 0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숫자. 그래서 0 자체가 절대값이 0인 수. 그래서 이때는 요거 하나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3번에 5번처럼 절대값이 A인 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이거는? 우리 아까 전에 절대값이 4인 수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절대값이 A인 수 이래도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2개 쓰는 거예요. 문자로 물어보더라도. 그죠? 문자로 물어봐도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2개 쓰는 거예요. 써놨어요, 하나? 네. 자, 그러면 그 옆에 5번 문제로 가보면 5번 문제는 질문이 이겁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그 거리가 다음과 같은 두 수를 구하라. 이거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에 찍었대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0이 이렇게 있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요쪽으로 얼만큼 요쪽으로 얼만큼 가서 똑같은 거리만큼 간 거지. 가가지고 여기다도 점 하나 찍고 여기다도 점 하나 찍었어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게 이 거리가 지금 얼마래요? 이 거리가 1번에서는 이 거리가 4래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4인 거야. 이만큼이 4. 그럼 이만큼이 4면은 요거랑 요거는 각각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숫자와 0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간 숫자를 1번 답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요렇게. 그리고 한 번만 이해하시면 그 밑에 것들은 쭉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4번 한번 볼게요. 5번에 4번. 자, 이번에는 좀 전처럼 똑같이 찍었어. 자, 여기 0이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얼만큼 이쪽으로 얼만큼 가가지고 찍었는데 이 전체 거리가 7이에요. 7. 그러면 이게 얼마란 얘기지? 각각 얼마야? 3.5? 3.5. 그치? 3.5, 3.5. 오른쪽으로 3.5만큼 가고 왼쪽으로도 3.5만큼 간 거니까 자, 그러면 4번 문제 답은 뭐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3.5하고 플러스 3.5. 그렇지. 요렇게 두 개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나는 소수보다 분수가 좋아.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 분수로는 얼마지? 3.5? 약분시키면? 10분의 35니까 2분의 7. 그죠? 2분의 7. 네, 그래서 소수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분수로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쭉 이제 해나갔을 때 소수보다는 분수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특별히 소수가 편한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수를 활용하는 걸 좀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2분의라는 게 그러니까 7, 자, 요렇게 써있는 2분의 7이라는 게 이런 뜻이잖아. 7을 2로 어떻게 했다? 나눴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전체 길이가 7인데 그 7을 우리가 똑같이 반으로 쪼개고 싶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7을 2로 나눈 거잖아. 2분의 7, 2분의 7인 거예요. 이게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좋아요. 분수가. 네, 그래서 분수를 쓰는 걸 좀 더 추천해요. 네, 소수를 썼다고 틀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자, 그럼 6번을 보시면 수직선 위에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 그러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찾아보라는 거야. 절대값이 가장 큰 수. 그러면 이런 거지. 야, 너 부호 떼고 한번 붙어보자. 그지? 5개 숫자가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냥 부호 무시하고 봤을 때 가장 큰 게 누구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많이 이해돼요? 네, 절대값 씌워서 가장 큰 놈을 지금 찾는 중이니까. 그럼 누가 가장 클까 이 중에? 그렇죠. 절대값 떼고, 그러니까 부호 다 떼고 붙으면 얘가 무조건 제일 크죠. 이거 끽해봐야 6.5밖에 안 되거든, 그지? 13이 가장 큽니다. 절대값 떼고 붙으면.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4쪽, 45쪽도 쉬워요. 수의 대소관계. 그래서 대소라는 게 뭐지? 크고 작음.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이거 말하는 건데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25가 크냐 15가 크냐 이런 질문하면 이게 크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 고난도로 2분의 7이 크냐 뭐 3분의 10이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럴 땐 어떻게 비교하죠? 대분수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더 정확한 방법은 두 분수를 뭐 해버려? 통분시켜버릴 수 있죠. 통분. 아연아 이거 얼마로 통분할 수 있지? 몇 분의로? 너 만약에 너한테 아연이한테 2분의 7 더하기 3분의 10 이거 덧셈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 분모끼 더해? 2랑 3이랑 더하면 안 돼. 어떻게 하더라? 곱해?
그러니까 통분을 해야지. 덧셈이나 뺄셈을 하려면 통분을 해야지. 얼마로 통분을 하는 거야? 몇 분의로 만들어야 돼, 이걸?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우리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2와 3에 뭘로 통분하는 거지? 2와 3의 약수가 뭔데? 통분이라는 거는 통일시키는 거지. 분모를 같은 숫자로 만드는 거지. 근데 2분의 7이라는 분수는 봐봐. 2분의 7이라는 분수는 분모랑 분자의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괜찮아. 예를 들면 얘한테 2 곱하고 얘한테 2 곱해서 4분의 14라고 만들어도 이 분수랑 똑같지. 얘한테 3 곱하고 얘한테 3 곱해서 6분의 21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고 4 곱하고 4 곱해가지고 8분의 28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지. 그러니까 분모를 2의 배수가 되는 숫자로 우리가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분자도 같이 맞추면 되니까. 그러면 3분의 10은 어때? 3분의 10. 3분의 10도 우리가 분모를 뭐 2 곱해가지고 6분의 20으로 만들 수도 있고 3 곱해가지고 9분의 30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가능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분수와 이 분수를 똑같은 분모로 만들고 싶으면 자 지금 얼마 분해가 보여요? 분모를 맞추고 싶어. 얼마로 맞출 수 있겠어? 6분의로 맞출 수 있죠. 6분의로. 그치? 이 6이라는 숫자가 2와 3의 뭐예요? 배수 중에서도? 정확하게? 공배수 중에서도? 최소 공배수. 통분은 얼마로 하는 거야? 2와 3의 최소 공배수로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6분의로 맞추는 거잖아, 연아. 그러면은 2가 6이 됐으니까 얼마 곱한 거다? 3 곱한 거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3이 6이 됐으니까 얼마 곱한 거다? 그럼 이거 얼마로 써야 돼? 그래서 얘랑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더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자, 근데 이거는 덧셈 할 때 얘기고 지금은 크기를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크기를 비교할 때도 우리가 통분을 시켜놔야 크기 비교가 잘 된단 말이지. 그래서 2분의 7과 3분의 10을 아까 이거 똑같이 만났으니까 둘 다 분모를 얼마로 바꿔줘? 6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얘는 6분의 얼마랑 같고? 21이랑 같고 얘는 6분의 얼마랑 같고? 자, 누가 더 큰가요? 얘가 더 큰 거지. 이렇게. 그치? 네. 뭐 이렇게 대소 비교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숫자들도 배웠니? 우리가 음수들도 배웠잖아. 음수들도 배웠으니까 음수까지 다 섞여 있을 때도 대소 비교를 잘 할 수 있겠니? 이걸 배우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대소 비교를 할 때는 그냥 하나의 원칙을 생각하면 돼요. 이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 크다. 수직선에다 찍어봐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큰 숫자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그죠? 저번에도 우리가 수업하면서 얘기했는데 수직선에 찍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큰 숫자야. 자, 그럼 예를 들어 자, 와나 얘네 둘 중에 누가 커? 고민할 필요가 1도 없지. 왜냐면 마이너스 3은 무슨 수죠? 음수죠. 플러스 5는 양수잖아. 음수랑 양수가 붙으면 무조건 누가 큰 거야? 양수가 무조건 크지. 무조건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그럼 3번 봐봐요. 2번에 3번. 자, 아연아 이거 뭐라고 읽는다 그랬지? 절대값 마이너스 4 이렇게 읽어요. 그쵸?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4가 얼마하고 똑같은 거야? 4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4가 크니 2가 크니 이런 질문이죠? 누가 클까요? 4가 더 크겠지.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 4번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가 만났어요. 둘 다 음수예요. 둘 다 음수. 그러면 둘 중에 조금이라도 더 오른쪽에 찍히는 애가 답이지. 그럼 수직선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 0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찍힐까요? 마이너스 3이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 5가 더 왼쪽에 있겠지? 그지? 음수는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덩치가 커지는 거니까. 맞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중에는 마이너스 3이 오히려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6번도 한번 볼까요? 6번?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0.5가 만났어요. 자, 수직선을 찍어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와나 마이너스 0.5는 어디다 찍으면 되지? 0하고 1은 이쪽에 있는데? 0하고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중간. 딱 정확히 한가운데 여기다 찍으면 되죠.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0.5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연아 마이너스 4분의 3을 찍고 싶어. 이 마이너스 4분의 3도 일단 0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찍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몇 조각으로 잘라놔야 돼? 4조각으로. 그럼 여기도 한번 똑 자르고 여기도 한번 똑 잘라서 이렇게 똑같이 4개로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어디죠? 누구한테 가까운 지점? 그쵸.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지점. 여기가 4개로 자른 것 중에 0에서부터 봤을 때 세 번째 칸인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자, 와나 조금 더 큰 게 누구야? 그치. 어느 쪽에 있는 게 큰 거야? 오른쪽이 무조건 큰 거야. 그죠? 오른쪽에 찍힌 게 무조건 큰 거니까 마이너스 0.5가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연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둘 다 마이너스가 없고 둘 다 양수야. 둘 중에 누가 커 그러면? 누가 클까? 그죠? 이거는 이렇게 크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는 숫자가 똑같은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얘는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고 둘 다 양수면은 이때의 결과물과 이때의 결과물은 항상 부등호가 어떨까요?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 중에 누가 큰 거야? 마이너스 3이 큰 거예요. 그죠? 근데 플러스 3이랑 플러스 5 중에는 당연히 누가 커요? 플러스 5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양수 상태에서 비교하는 거랑 음수 상태에서 비교하는 것은 항상 그 결과가 반대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페이지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등호예요. 부등호. 아연아, 부등호가 무슨 뜻인 것 같아? 부등호? 등호는 뭐지 아연아? 등호? 많이 알아? 등호가 뭐지? 등호? 등호. 이게 등호야 이게. 그냥 이게 등호잖아. 이게 무슨 의미로 쓰이죠? 같다. 여기서의 등호의 등자가 뭘까요? 같을 등자예요. 같다는 기호, 는입니다. 는이 등호예요. 그러면 부등호는 앞에 부가 붙었죠. 부가 붙으면 무슨 뜻이지? 부가 붙으면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가 같다라는 기호잖아. 그럼 부등호는 뭐야? 같지 않다는 기호야.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가 같지 않다는 거는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더 크다 작다를 표현하는 기호를 우리가 부등호라고 합니다. 양쪽이 똑같아요를 표현하는 건 등호, 양쪽이 서로 달라요를 표현하는 건 부등호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 그래서 부등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거 우리 뭐라고 읽을까요? 이거 A는 B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읽죠. 크다. 초딩 때도 한 거잖아. 크다 그러면은 A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고 이 크다를 A가 B보다 크다를 다른 말로 초과라고도 하죠. A는 B 초과다. 많이 알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읽어? A는 B보다 작다. 자, 작다의 의미로는 미만 이거 다 아는 건데 여기서부터 좀 잘 봐야 돼요. 요거. 자, 이거는 뭐라고 읽을까요? 요거 A는 B보다 그치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고요. 크거나 같다라는 이 말이 이상이라는 말하고도 같고요. 이상. 그리고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이걸 안 헷갈려야 돼.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랑 작지 않다라는 말이랑 이상이라는 세 가지 말이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상은 알고 있었을 거고 작지 않다가 크거나 같다 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되니? 예를 들면 어떤 두 숫자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비교할 때 얘네 둘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세 가지입니다. 네모가 세모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모랑 세모랑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모가 세모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표현이 있잖아. 그럼 와나 작지 않다는 무슨 뜻이야? 요 셋 중에서 작지 않다. 누구만 빼라? 잘 생각해봐. 작지 않다. 크다, 같다, 작다라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작지는 않대. 누구만 빼라? 작다를 빼라는 거죠. 작다를 빼라. 작다를 빼면 뭐가 남아? 크다 하고 같다가 남죠. 그러니까 작지 않아 라고 하면은 크다는 뜻도 있고 같다는 뜻도 있는 거야. 그래서 크거나 같다 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왜 강조해서 설명하냐면 여러분 문제 풀다가 맨날 이래요. 네모는 3보다 크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맨날 이래 애들이. 네모는 3보다 크지 않아? 그럼 작단 얘기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예요.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을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요 같다 빼먹으면 틀린다. 그치?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 하고 같은 뜻이에요. 아연아 그럼 작지 않다는 무슨 뜻이겠어? 작지 않다. 이상. 뭐 하거나 뭐 하다? 크거나 같다. 다시 한번 완이 크지 않다는 무슨 뜻?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작지 않다는 무슨 뜻? 크거나 같다. 아연아 작지 않다는 무슨 뜻? 크거나 같다. 크지 않다는? 크지 않다. 봐봐. 자, 여기 보세요. 크기를 나타내는 말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크다도 있고 같다도 있고 작다도 있어요. 나는 방금 아연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크지 않다라고 그랬어. 크지 않다. 크지 않다란 얘기는 이 셋 중에서 뭐를 제외시켜라. 크다를 제외시켜라. 그럼 뭐 하거나 뭐 하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된다고. 알겠니 아연아? 그럼 다시 작지 않다는 뭐야? 크거나 같다. 크지 않다는? 책 보지 말고 나 보고. 크지 않다? 작지 않다? 그렇게 바로 연결돼야 돼요. 그치? 자, 그래서 45쪽에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쓰는 거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7번 같은 거 한번 볼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않고 3보다 작다 그랬죠. 그지? 이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x를 가운데 쓰세요. 가운데다가 x를 딱 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않다. 방금 했지 와나. 작지 않다는 무슨 뜻?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누가 그렇다는 얘기냐면 x가. 그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가운데였잖아. 반대쪽에다가 3을 쓰는 거야. 이쪽에다 3을 쓰고 자 똑같이 x가 3보다 작다인 거예요. x가 3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제대로 쓰면은 항상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방향이 나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거 썼는데 이렇게 되잖아? 뭔가 잘못 쓴 거예요. 이렇게 된 것도 뭔가 잘못 쓴 거예요. 그죠? 요런 방향이나 요런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수직선에다가 그리는 건 못하더라도 뭐 위에 보고 하시면 되겠고 한번 여기까지 한번 풀어와 보세요. 45쪽까지 풀어와 보시고 수직선에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42부터 45까지 저는
42부터 45까지 잘 풀어가지고 옵시다.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엄청 빡빡하게 했네. 수고했어요.